이제 우리는 원시별에서 그지 원시별에서 주 계열성으로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몇 켈빈 온도 이상이면 수소핵 융합이 가능했지? 3000 켈빈. 그렇죠. 1000만 켈빈 온도예요. 1000만 켈빈. 그러니까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수소의 핵 융합이 일어나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수소 원자들이 충돌을 해서 얘를 만든다는 거거든. 근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 질량의 결손이 생겨. 이 질량 결손에는 에너지로 방출이 되거든. 이 방출량이 빛이나 열 복사로 팽창을 해서 나와. 그게 별빛이야. 알겠지? 이게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주계열성이야. 별로의 진입이야. 봐. 원시별에서 원시별까지는 별이 아닌 거야, 이건. 알겠어요? 원시별까지는 별이 아닌데 이때도 빛은 나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빛은 사실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 이런 게 빛으로 나온 거고 핵융합으로 나온 빛은 아닌 거야. 에너지가 센 게 아니라고. 빛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발광성운 같은 성운도 그래. 빛만 나오는 거지. 그게 별빛이 세기는 아니거든. 원시별이 어디로? 주계열성으로 들어가기 진입 시기. 요게 몇 켈빈 온도라고? 1000만 켈빈. 그렇죠. 요렇게 되어야 얘가 시작을 해. 수소핵 융합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계열성을 계속 보내는 거지. 별 일생의 몇 프로를? 98% 이상을. 이걸로 보내는 거야, 별의 일생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별의 진화 현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계열성 단계는 그러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별의 중심부를 향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별의 외부 향하는 내부 에너지가 있어. 얘는 수축,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얘는 팽창, 밖으로 빠내는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열이나 복사, 이런 형태로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힘이고, 얘는 안으로 당기는 힘이고. 알겠어요? 이것이 뭐를 이룬다?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균형.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얘가 별의 모양이 일정해져. 크기가 일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주계열성 시기는 이 두 개의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는 시기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것들도 언젠간 깨지겠지, 당연히. 깨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 내부 팽창 에너지인 이 에너지가 바로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얘가 반응물이잖아. 맞지? 어떤 별이든 주계열성을 지나면서 수소 원자가 고갈되잖아. 고갈되면 평형이 깨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 단계를 넘어가는 요 과정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 요 과정을 넘어가는 거. 이게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져.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거든. 여기까지는. 요 다음부터 거성 단계로 들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수소 원자, 그 별 중심에 있는 수소 원자가 고갈됐을 경우에 이후의 별의 진화 과정이 별의 질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느냐, 태양보다 10배 이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단계가 바뀐다. 알았어? 그래서 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보면은 첫 번째 33쪽의 맨 꼭대기에 보시면 태양과 비슷한, 알았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있어. 얘들은
저 주계열성 다음 단계가 누구냐는 거지. 자, 이 주계열성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 중요한 거죠.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가는 거. 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지. 과연 저 평형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수소 원자들이 고갈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중심에서 계속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수소가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 저게 다 고갈되면 어떻게 돼? 봐. 중심 수소 원자가 고갈이 돼. 주계열성 막판에. 이렇게 되면 뭐가 힘드냐? 압력이 약화가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다 고갈이 되면 일단 그간에 계속 내부 팽창 에너지들이 막 계속 생겼었잖아. 그치? 그게 멈추는 거야. 알겠어? 그럼 압력이 약화되고 중력이 수축이 일어나.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실질적으로 수소 원자가 고갈이 되면서 이 방출이 많아져 적어져. 이게 적어지겠지. 다시 말해서 얘가 밖으로 뿜어내는 힘이 약해지겠지. 그럼 중력 수축은 계속 있잖아. 얘가 오그러든다고 확. 이렇게 되면 그 안에는 뭐만 많아? 여기까지는 수소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었잖아. 근데 이 수소가 다 뭘로 변해? 헬륨은 꽉 차 있는 거야, 그 안에.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수소 핵융합이 없고 헬륨만 존재했을 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확 작용을 하는 거지. 팽창 에너지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중심의 온도가 확 올라가. 1억 켈빈 온도까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이제? 헬륨 핵융합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이미 그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동시에 별의 외부에 있던 수소는 있잖아. 니네 별은 말이다 얘들아. 수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 중심의 수소 있지? 이 중심 수소만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지 바깥쪽은 안 한다. 알았어?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든 적색 거성이든 간에 중심에 있는 애들만 고온 고압의 어느 정도 특정 조건이 돼야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지 전체가 올 핵융합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수소들이, 그러니까 전체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얘기가. 중심에 있던 애들이 수소가 뭐로 바뀐 거지, 이렇게?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질량 결손에서 복사층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이 중심의 질량이 땡겨주는 뭐가? 중력 수축. 이 두 개가 뭐 되는 거야? 평형을 이룬 게 주계열성이었다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무슨 내부 에너지, 팽창. 그지? 그 다음에 그걸 안으로 당겨주는 뭐가? 에헤이. 안으로 당겨주는 누가?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평행을 이룬 거였다고, 얘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약해진 거야.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 약해진 거라고. 그러면 얼씨구나 파란색이 확 땡기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주계열성 단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 그러면 빛이 밖으로 방출됐겠지. 얘가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뭐 결손? 질량.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계열성 초기의 별보다는 후기의 별들이 질량이 작아진다니까? 왜? 계속 질량 결손이 생기니까. 그럼 중력도 줄어요, 사실은. 중심의 질량이 주니까. 근데 얘가 주는 것보다 빨간색의 내부 압력, 팽창 에너지가 주는 것이 훨씬 크니까 얘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럼 요 안에 헬륨만 있었잖아. 걔가 융합을 시작하는 거야. 어떤 온도에 도달하면. 1억 켈빈 온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얘가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색 거성 단계로.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얘보다도 이 파란색의 중력 수축보다 엄청난 양의 내부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야.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 2번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 탄소가 되는 거야. 혹은 산소가 되고 무거운 원자량을 갖는 원소로 계속 융합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 빨간색의 에너지가 되게 세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빵. 그래서 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성.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별의 내부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그 에너지가 질량결손이 제일 세. 알았니? 그 다음부터 이 헬륨은 다시 융합을 해서 누가 되는 거야? 산소나 탄소가 되겠지? 그게 또 융합을 하면 이제 그 조건이 있어. 고온고압의 조건이 되면 실리콘까지 가. 그러니까 규소. 그게 시작되면 이제 어디까지가? 철까지 가게 되거든. 지금 단계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이거야. 적색 거성 단계에서 융합을 계속 하잖아? 어디 원소까지 적색 거성 내부에서 핵융합이 시작되느냐? 탄소나 산소까지 핵융합이 돼. 헬륨이 누가? 여기까지. 다시 이거 잘 들어. 핵융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 종착역이 뭐라고? 얘라고.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우리 태양 같은 애들은 이게 끝이야. 그 적색 고성에서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면 틀린 말인 거지.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물론 중간에 뭐 리튬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그것도 일부고 대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일단 헬륨이 다 소진되잖아. 더 이상 만들어질 헬륨이 없잖아. 그 다음부터 별의 일생이 끝난 거야. 이러면 중심 핵과 밖에 수소 기체들 있지? 괴리감이 일어나. 얘가 팡 폭발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먼지같이 뿌연해지고 이 중심은 중력 수축에서 엄청나게 작은 양의 핵으로 변하게 되지. 이 크기가 어떻게 주냐면 태양 같은 크기가 행성 같은 크기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 행성 같은 크기로. 질량 결손이 돼서 질량은 무조건 줄었겠지만 이거 어마무시한 밀도를 갖는 거거든. 이렇게 작은 행성상의 크기로 줄게 되면 질량은 비슷한 거지. 물론 원래의 주계열성보다는 질량이 좀 줄었겠죠. 그지? 하지만 그 부피가 엄청나게 주는 거야. 뭐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융합에 의한 열 복사 행상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파란색의 힘에 의해서 얘가 우구로 드는 거야. 우구로 드는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이게 탄소가 된다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거 캐러 가야지. 중력에 니들이 못 견뎌. 그 근처도 못 가. 하늘에 다이아몬드 어디 우주에? 그렇지. 뭐 엄청 큰 다이아몬드. 맞아요. 다이아몬드 행성? 예, 맞아요. 오. 근데 근처 못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얘가 이제 행성상 성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행성의 크기로 주는데 주변에 뿌옇게, 알겠어요? 뿌옇게 얘들의 잔재물, 다시 말해서 아까 막 열이나 복사층의 내부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서 물질들이 멀리 안 커지고 주변에서 모여 있어요. 뭐 성운처럼 뿌옇게. 근데 중심에는 얘들이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근데 더 이상의 뭐는 없어요? 핵융합은 없어요. 더 이상의 뭐는 없다. 핵융합은 없다. 근데 중력은 있잖아. 맞지? 중력은 있단 말이야. 얘들이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뿌연한 성운들도 다 사라져. 알았어? 그러면서 서서히 얘들이 끝나. 백색외성이라고 하지, 여기에. 그지? 이 백색외성이 흐린 빛을 낸다고 돼 있어, 거기에. 이 빛은 얘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발산된 에너지가 아니라 그동안에 비축됐던 에너지가 희미하게 나오는 거야. 자, 이것도 다 나왔어. 그리고 얘들은 중력도 엄청 세. 그지? 그럼 이 열 빛이 다 발산되고 나면 뭐로 변하는 줄 아냐? 이제 그걸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얘는 그럼 평생 이렇게 사나요? 아니, 검은색 외성으로 바뀌어. 빛이 다 방출되면, 이론상 그래, 이론상.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고, 얘들은 그럼,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남아야 돼. 와우. 그런데 극히 일부는 중력이 세다겠잖아. 지나가는 소행성 같은 것들이랑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서,
폭발을 하게 되면 흡수를 해보던 얘들 에너지를. 그래서 초신성 같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서 얘가 검은색 외성이 발견이 되느냐? 그 정도 시간이 우주 나이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봐. 아, 검은색까지. 갈 정도의 우주 나이가 지금 안 됐어. 이 보통 이 태양이 100억이거든. 수명이 100억이야. 근데 우주 나이가 137억이야. 그럼 수명이 가능하잖아.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 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성운이라는 것이 뭐를 통해서? 원시 별을 통해서 뭘로 진입을 하지? 이렇게 진입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적색 거성까지 이렇게 넘어갔잖아. 근데 말이야, 니들 중요한 건 얘라니까? 얘가 우주 초기의 성운과 현재의 성운이 다르다는 거야, 물질이. 우주 초기엔 대부분이 누구겠냐, 초기에는 성운이. 수소나 헬륨이었을 거야. 물론 현재도 수소나 헬륨이 많아. 근데 이때는 얘가 100%였을 거라고. 어디 별이 만들어진 적이 없을 거니까. 그럼 얘들이 성운으로 되어서 얘가 되고 얘가 되는데 현재의 별이 되는 것보다 열나 오래 걸려. 시간이 천천히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별이 되기까지가. 지금은 얘 말고도 얘도 있고, 알았어? 여러 철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니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구형 행성을 만드는 원료도 되고, 근데 무거운 원소가 있으면 중력이 형성되기가 쉬워져. 근데 그때 초창기엔 얘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이 경로가 정말 오래 걸렸을 거야. 그래서 별이 됐어. 그리고 적색거성까지 왔어. 그래서 이것이 행성상 성운까지 가져야 적어도 무거운 원소를 밖으로 뿜어낼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별의 진화 속도가 점점 빨라졌을 거라고 우주학자들은 얘기해. 천문학자들은 말이야, 이게 좀 물리하고 지하고 다른 게, 천문학자들은 오로지 얘만 비금속이라고 얘기해. 나머지 모두 금속이라고 표현해, 그 사람들은. 알았냐? 수소나 헬륨만 비금속이고 나머지 다 금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천문학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수소 헬륨보다는 원자량이 큰 그 원소들이 최초의 별님께서 만들어지시면서 폭발을 일으키고, 군데군데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주가 넓으니까. 군데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세대가 거듭되면서 현재 이런 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백색 외성 정도가 검은색 외성을 거쳐서 초신성 같은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야. 백색 외성까지만. 그렇죠. 거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확인을 했다. 알겠어요? 네. 그게 흐려져서 검은색으로 바뀌고 나중에 어떤 거랑 충돌해서 초신성처럼 폭발, 이런 거는 이론상의 얘기해. 이론상. 우주 나이가 더 흘렀을 때 이런 것들. 자, 이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시험에 니들은 뭐 나오냐? 얘 나와, 그냥. 중심에 어디 원소까지 만들어지느냐. 탄소랑 그렇지. 우리는 이걸 비금속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금속이라고 해. 그냥 수소헬륨보다 크면 다 금속이야, 그냥. 그들은. 알겠어요? 네. 다시. 여기에 진입할 때 몇 켈빈 온도? 1000만 켈빈. 1억 켈빈 온도가 되면. 알겠습니까? 주기율성 진입이 1000만 켈빈 온도죠. 헷갈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질량이 태양보다 10배인 애들은 뭐냐? 얘들 좀 오모시로이 해, 좀 얘들은. 오모시로이. 자, 두 번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선생님이 빨간 분필로 써준 것만 잘 지켜보세요. 온도, 그 다음에 핵융합을 통한 마지막 원소의 생성,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이 뒷부분은 모양으로 좀, 사진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창기에서. 좀 봐두세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행성상 성운 모습 사진도 있고, 초신성 잔해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림 잘 보고 들어갑니다. 시험 보기 전에. 시청각적으로 출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태양이 10배 이상인 별, 그럼 뭐 한 30배 이상인 별과 그 밑에 별들 두 가지 종류로 경로를 따지거든. 얘들의 경로는 우리가 주계열성 있잖아.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야. 이때 적색 거성 단계가 아니야, 얘들은. 무슨 단계야? 초고성 단계야. 초고성. 얘들은 초고성. 아무래도 앞에 초를 붙이면 엄청나게 큰 거겠지? 그지? 초고성 단계로 들어가고, 이 초고성 단계에서 여기까지 진행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 진화 과정을 명심해라. 초신성이 폭발을 했어. 그 다음에 진화는 질량이 보다 크다면 블랙홀로, 웬만히 크다면 중성자별로 경로가 바뀌어. 알겠어? 다시 초신성의 폭발 이후의 경로가 질량이 일단 10배 이상인 별이야. 네. 엄청나게 크다. 그럼 뭘로 바뀐다? 블랙홀로. 그나마 저거보다 질량이 좀 작은 애들, 일부 애들은 어디로? 중성자. 중성자별로. 중성자별로. 중성자로 꽉 찬 별이야. 중성자로 많이. 아, 그래. 엄청난 중력이 있고. 알겠어요? 됐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나도 본 적은 없어요. 워낙 유명한 애들이라. 알겠냐?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좋을걸? 거기에처럼. 뭐, 블랙홀은 여러분들 잘 봐요. 백색 외성까지만 돼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력이 세다겠지. 얘들은요, 얼마나 세냐면 빛까지 당겨요. 와우. 빨아들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블랙이에요, 블랙. 알겠어요?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뭐, 요 재미난 얘기들은 뒤에서 조금 이제 시간 되면 해줄 수 있고, 지금은 이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으로 가는 이 시간이 있지. 여기의 시간하고 여기의 시간이 시험 중에 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쭉 가는 경로가 있겠지. 이 경로가 상당히 길다는 거야. 100억. 알았어? 근데 얘는 상당히 짧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의 일생을 따져보면, 이 중요한 얘기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질량의 별이 있다면, 거의 90% 이상의 별의 진화 단계를 갖는 주계열성 이 과정이, 아니, 얘가 훨씬 길다는 거야. 별의 일상. 얘가 훨씬 길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사느냐? 갈고 어떻게? 길게 사는 거야, 애들은. 조금씩 핵융합하고 조금씩 별빛 내고 오랫동안. 근데 얘들은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굵고 어떻게 산다? 굵고 짧게 사는 거지. 이 짧은 거에 주시하라고. 가늘다고 굵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빛도 세고, 양도 많고, 얘는 빛도 좀 약하고,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가 니들이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그 빛 색깔을 이제 막 쭉 8가지, 6가지 이렇게 나눠놨거든? 태양은 황색형이야, 황색형. 근데, 황색의 그 별빛을 갖는. 근데 얘들은 흰색 아니면 푸른색 쪽이라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별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광자 설명했지? 파란색 구슬하고 빨간색 구슬하고 누가 에너지가 셌어? 파란색. 그렇지. 근데 그 구슬이 4개라면 밝기는 같다라고 했잖아, 내가. 네. 밝기라는 건 광자의 숫자인데 얘는 그 구슬의 숫자도 많고 밝기가 밝다고. 그 구슬 하나하나의 에너지 센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
질량이 엄청나면 수소도 엄청나게 많겠지. 네.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핵융합이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자 숫자도 엄청나게 크고 에너지도 세고 그지? 그 다음에 금방 소진되고 바로 초고성으로 아, 초고속. 바로 들어가 버려요. 알았어요? 별의 일생이 짧다. 근데 봐봐요. 우주 초기에는요, 얘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질량이 그냥 비슷비슷한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 네. 그렇게 커다란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일생이 거의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성운이 조금 좀 무거운 것들로 채워지면서 이런 현상도 생긴 거죠. 지금 같은 현상도. 짧은 시간 안에 막. 그러니까 지금도 블랙홀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우주 초창기 때보다는 지금 굵고 짧게 산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주에 그만큼 무거운 원소들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는. 저 사실로 봤을 때. 알았어? 아직까지는 검은색 외성을 볼 수 없었듯이. 그죠? 근데 블랙홀도 지금 여기 백색 외성이나 이런 것처럼 얘들이 우주에서 관찰된다는 얘기는 이미 일생이 끝난 애들이 한 사대가. 알겠어? 근데 그 이전에도 얘들이 있었다는 거죠. 블랙홀이 있어서 여기서 무거운 원소가 나와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진행을 하고 결국 뭡니까?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7억으로 흐르면서 성운의 구성 성분은 계속 무거운 원소들로 채워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자주 발생했어요. 빈번하게. 우주가 그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단계에서 초고성 단계는 어떤 거냐 봐. 여기서부터 봐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초신성 폭발까지. 근데 초고성 단계에서는요. 대부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끝에 말을 잘 봐. 뭐라고 돼 있어? 철까지. 다시 말해서 수많은 핵융합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지? 핵융합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헬륨부터 출발해서 탄소, 산소, 규소 여기까지 끝. 그럼 무슨 말이야? 철의 핵융합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주골격이라니까. 주골격. 여기에 막 황 그러면 요 사이에 황이 낄 수 있을 거야. 원자력이 좀 크니까. 마그네슘 그러면 요 사이에. 네온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이렇게 원자량이 점점 커지는 걸로 핵융합이 진행된다는 거야. 초고온 종밀도. 그러니까 욱욱욱 하고 굉장히 세게 일어났다가 여기서 끝난다. 여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 무거운 원소 중에 별의 내부에서 별의 중심은 핵융합 결과. 알았어? 핵융합 결과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다? 철이에요. 끝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되게 많아요. 이게 누구예요? 금이고요. 이건 누굴까요? 우라늄이거든요. 이런 무거운 원소는 요때 생겨요. 초신성 폭발 때. 알겠어? 그 무슨 말일까? 별 내부의 핵융합에서 원자력이 큰 원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철에서 끝납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이 정도의 폭발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거냐까지죠. 왜 철까지냐? 일반적으로 핵융합을 통해서 그 핵융합이라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의미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융합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들 둘을 당기는 겁니다. 얘들 둘을. 이게 핵력에 의해서 당겨지거든요. 핵력, 강한 핵력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당겨질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는. 철까지는 방출이 되는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오히려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의 뭐가 일어나지 않는데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중력이 계속 땡기면서
이 내부 팽창이 세지면서 얘들이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여기처럼. 빵! 적색거동도 더 이상 한계에 달하면 폭발을 해버리거든. 폭발을 하는데 이게 초신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초신성의 별빛이 얼마나 밝냐면 조선 실록에도 하늘에 별이 2개 떴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초신성이었던 건데 그와 동일한 시기에 유럽에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과학자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충분한데 이 사람의 유일한 취미가 직업도 없었나 봐.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는 게 취미였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떤 별을 보니까 계속 밝아지는 거야. 오, 저렇게 밝다가 낮에도 보이겠는데? 그래서 그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야, 낮에도 별이 뜰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늘에 태양이 뜰 거야 라는 말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왕이 귀에까지 들어갔어. 하늘의 변화는 왕은 하늘이 신이 내린 사람이고 신이야. 그 나라의 왕은. 그러니까 그런 흉흉한 얘기들이 돌면 잡아 일단. 야, 어떤 놈이 잡아. 걔가 끌려왔을 거 아니야. 너가 사실이야? 근데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언제쯤 그런 일이 있는데 한 달 후쯤엔 그런 일이 있을 거려? 너 그거 아니면 너 목 친다? 그게 잡혔어. 한 달 있다가 진짜 하늘에 초신성이 뜬 거야. 그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신복으로 두고서 앞일을 예측하잖아. 근데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애 같지는 않아. 말은 또 번쩍고 그래서 걔한테 섬 하나를 주고 노예를 5,000명인가 이상을 줬나 봐. 5,000명을 이 사람이 이제 수학적인 지식 이런 건 없으니까 5,000명을 산을 뺑 둘러놨어. 야, 너 저쪽 하늘만 보고 별의 움직임 적어. 너도 저쪽 하늘만. 그래서 자료는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걸 뭐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의 운동을 정의하고. 근데 이게 딸려. 머리가. 그래서 좀 똑똑한 놈 없나. 어떻게 그쪽에 이제 그 사람 누구 케플러라는 애를 불러. 그래서 케플러가 제자로 들어왔어. 엄나 똑똑한 거야. 머리도 좋고. 얘가 케플러 1법칙, 3법칙을 나중에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막 야사가 너무 복잡하고 나도 순서를 잘 모르겠지만 뭐 뉴턴이 뭐 찾아와서 걔 거를 보고 놀랬다는 뭐 이런 일화도 있어. 20살 전에 막 와가지고 1법칙, 2법칙, 3법칙을 행성상 막 계산하고 막 그래. 얘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막 이러면 다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거리를 둔 거지. 티코 브라헤가. 자료를 줘야 되는 안 준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급작스런 급사를 해. 그냥 갑자기 죽어. 왜 죽었는지는 이야기가 곤란해. 했더니 죽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료가 한꺼번에 케플러한테 다 남아온 거야. 그럼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야. 그 전까지 연구가 안 됐어요. 일부러 지는데 일부러. 급사라고 했죠, 스스로. 아니요, 자살이고요. 그럼 죽었다고 네. 병사는 아니에요. 야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 했던 그렇게 죽었어요. 말해주시면 안 돼요? 복상사로 죽었다고. 복상사. 예, 됐습니다. 복상사. 이제 이게 그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낮에도 보일 만큼의 엄청난 별빛. 알겠습니까? 그걸로 하늘을 놀래키는 거죠. 실제로 기록에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초신성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면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무거운 원소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것들은 폭발할 때 같이 우주로 뿌려지겠죠. 네. 그래서 누구의 성분이 되는 거야? 성운들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럼 더 빨리 회전이 될 거고 중력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별이 만들어질 때 태양과 가까운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진 구성 성분이 됐을 거라는 추론이 얘기다. 알았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질량이 크고 작은 것의 어떤 진화 상태 그리고 그림, 별들의 모양, 그래서 중심 핵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원소가 좀 질량이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초고성 혹은 여기 적색화성을 표시할 때 이런 원을 많이 그려요. 원을. 그러면 이 중심부가 얘란 얘기예요. 중심부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으로 갈수록 점점 그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누가 있다?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들이 되면서 봐봐요. 덩치가 커지고, 그죠? 덩치가 커지고 별빛도 세집니다. 에너지는 약해요. 이걸 이해가 가야 돼요. 왜? 별빛이 봐라. 주계열성보다는 적색거성이 별빛이 밝다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센가 보지? 아니에요. 주계열성의 에너지가 제일 세요. 얘 늙은 별이야. 붉은색을 띠거든. 대신 밝다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 내가? 광자 수가 많다고요. 야, 붉은색이 2만 원이야. 10개 있으면 얼마냐? 20만 원이죠? 근데 푸른색은, 한 6만 원 해요. 5개 있으면. 누가 세요, 에너지? 푸른색 5개가 세죠? 근데 밝기는 누가 밝다고 해야 돼요? 10개가 밝다고 해야죠. 광자의 숫자가 밝기라고요. 걘 10개니까. 얘 10개니까 밝은 거고 얘는 5개니까 흐린 건데 에너지는 얘가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광자의 숫자가 밝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광자론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들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게 되는데 뭐 블랙홀도 호킹 박사 돌아가신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얘도 나중에는 사라진대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질량을 미비하게 밖으로 소모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빛도 들어가 삼킬 만큼 어떠한 것도 밖으로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제가 살짝 뒤져봤는데도 쌍생자론에 의해서 질량이 조금씩 누출이 돼서 얘들도 마지막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사라진 블랙홀을 본 적은 없겠죠. 나이가. 사라지면 뿅하고 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다고요. 뿅은 무슨 한참 걸린다고. 얘도 한참 걸리고. 뿅이 어디 있습니까, 뿅이. 아이고. 뭐 화내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온다고요? 이거 나와요. 무거운 원소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네. 별의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시험에 100%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알았습니까? 네. 별의 일생, 질량이 어떤 별들이 오래 산다? 작은 별들이 오래 산다. 알겠지? 네. 자,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어차피 여러분, 옛날에는요, 태양계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계에 대한 가설, 보면 예전에는 막 2개가 들고 지금 다 폐기됐거든요. 뭐가 있느냐? 성운설이 여러분들이 태양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옛날에는 뭐 별이 지나가다가 태양에 영향을 줘서 태양의 일부 물질이 빠져나가서 행성이 됐네. 뭐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원시 행성계 원반 이론이라는 막 더 진화된 이론도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인 이론, 바로 성운설,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있죠, 여러분.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봤죠? 앞으로 태양은 그걸 따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이 여기까지, 현재까지를 추론한다면 태양계 형성 과정을 보시면 일단 얘가 있을 거죠. 예. 성운이 있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성운의 성분을 추론할 수 있어요. 수소나 헬륨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왜? 태양은 행성을 데리고 있잖아요. 행성이 지구형 행성하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데 지구형 행성은 지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각은 철과 니켈이 풍부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운은요, 수소, 헬륨 말고도 얘가 있었다는 거죠. 금속. 알았습니까? 천체 우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속은 수소와 헬륨보다 다 큰 애들 금속이라고 치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 거기다가 니켈, 뭐 철, 더 심하면 금, 우라늄,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잖아요, 얘들이. 그렇다면 이 성운은 초신성 폭발 후의 성운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 성운은 이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요거. 폭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네. 예. 결국 태양계의 가장 기본인 성운은 초신성 폭발에 의한 성운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죠. 그래서 얘들이 섞여 있으니까 원시, 그러니까 원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옛날에 그 빅뱅 우주의 초창기의 성운은 수소나 헬륨이 100%였거든. 근데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섞여 있잖아. 그럼 어딘가에서 뭐 폭발이 있었다?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그에 의해서 형성된 성운이 바로 별의 진화 과정의 첫 근본 물질이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네. 다시 이 성운은 누구 때문에 형성된 거라는 걸 가정해라. 알아두세요. 초신성 폭발 후 그 증거가 뭐라고? 우라늄, 금 같은 것들이에요. 알았습니까? 걔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운이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죠? 뭐에 의해서 얘들이 수축을 한다? 얘가 수축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을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무엇이 형성이 된다? 중력이 형성이 된다. 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성운이 이렇게 있다면, 막 이렇게 퍼져 있다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다 이런 곳곳에 국지적인 것들이 나중에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얘들 도니까 나중에 뭉쳐요. 뭉쳐서 중심에 뭐가 나타난다? 원시별이 탄생을 하죠. 여러분, 원시별을 이렇게 써도 되네요. 우리는 그 별을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럼 얘는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알았어요? 얘들이 발생하는 별빛은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력이 생기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에서 나온 빛이 이거다. 별빛은 아니다. 그러다가 얘가 몇 켈빈 온도에 도착하면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면 뭐에 접어든다? 바로 얘가 들어온다. 여기 여러분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봐봐요. 원시 태양 플러스 얘도 생겨요. 왜?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원시 원반이 형성돼. 아직까지는 행성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태양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어떻다? 같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설이.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전을. 근데 행성들도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성운설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때 얘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원시 행성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왜 원시 행성이라고 하냐고요? 이 당시에 모양만 갖춰졌지 그 크기며 안정된 형태의 지구 시스템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무조건 미행성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와서 충돌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의 지구를 만들 거예요. 덩치를 키워서 꼭 차를 갖다 붙인 것처럼. 그죠? 그때 이제 어떤 이론까지 나오냐? 충돌이 일어나서 지구 한쪽이 파해져 튀어나온 게 달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래서 달을 보면 이 원시 행성이 출현해가지고 현재 지구가 되기 전에 행성이 충돌을 많이 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달이 여기 돌잖아, 이렇게 달이. 이 지구야. 이게 달이고. 요 부분 있죠? 달이 우리가 바라보는 달은 여러분 한쪽 면만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 자전 속도랑 자전의 속도랑 공전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한 면만 볼 수 있다는데 보이는 면 쪽이 지구와 밀도가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뒷부분은 또
우리 떨어진 운석의 밀도가 똑같아요. 아, 이것도 웃겨요. 그 왜 그러냐 보면, 뭐, 달이 이렇게 도는데, 다른 행성이 왔는데, 걔랑 충돌하게 합쳐졌다는 얘기죠, 이론이. 아,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땅을 풍 파져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데, 밖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지금 그런 썰이 있어요. 지구랑 거의 똑같은 애가 이게 떨어져 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지구 이렇게 돌다, 부딪혔겠죠? 걔랑 합쳐진 거죠. 저쪽 반쪽, 저쪽은 그놈이고, 이쪽은 지구 거고. 어떻게 합쳐져요? 아, 그런 걸 조사했더니 그런 이론이 나왔다는 거죠. 행성과 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성은 아니죠. 이건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충돌해서 지금의 안정된 궤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달 모양이 있었을 때 다 튕겨나가고, 뭐, 이제 이런 모양이 형성됐어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아직은 원시 행성이 출현했다는 건 아직 달도 없었을 거예요, 현장 상태에서는. 그냥 군데군데 궤도만 나타났겠죠. 수성 궤도라든가 금성 궤도라든가 지구 궤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티티우스 보데라는 그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런 거리에 무슨 행성이 있을 거야라는 이론을 발표해요.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 티티우스 보데 법칙을 보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뭔가 있어야 돼요, 행성이.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행성의 무리가 거기로 도는 거야. 걔들이 이제 막 오는 거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렇게 해서 각자의 도는 길이 있는 어떤 천천히 규칙적인 과정을 과학자들이 밝히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지구까지도 현재의 지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초창기에는. 하지만 얘는 뭐로 진입을 한 거야? 주 계열성으로 진입을 한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계는 아직 젊었을 거고 생생할 거고, 이 행성들도 아주 미숙화 상태였을 거예요. 그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태양이 막 중력이 세니까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지나가던 소행성들이 막 들어오는데 중간에 막 돌아다니는 그 행성들이 막 충돌할 거 아니야. 걔들이 커버치고. 그럼 걔들이 점점점 그게 성장을 해갈 거라고. 그 초창기라고 지금. 원시 지구 뭐 이런 초창기 때. 쌤이요. 예.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배우는 거예요? 자, 모든 가설은 있잖아요. 네. 인간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특히 우주는 그렇거든요. 네. 달에도 갔다 그러는데 안 믿잖아, 사람들이. 그죠? 근데 옛날에 지구 같은 경우도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구전에서 배웠잖아요. 네. 모르니까 썰이잖아요. 멘틀 대륙 썰이고요. 누구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멘틀 대륙 썰도 해저 확장세는 디치라는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해저 확장세를 주장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판구조론이라는 말도 캐나다 과학자 누구더라? 윌슨인가? 그 사람이 플룸 이론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론으로 설명이 되니까 론이 된 거예요. 얘도 내가 지금 론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썰이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런 걸 배움으로써 태양계가 이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별의 진화의 일부가 원시 태양의 어떤 진화고, 이걸로 지금 태양계의 설명은 현재 과학은 하고 있다를 배우는 거야. 하고 있다. 현재 과학은. 알았어요? 네. 근데 웃기는 건요. 정말 웃기는 건 이런 걸 배워서 나중에 살펴보면 진짜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자 구조 같은 것도 과학자들은요. 분자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벤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벤젠고리를 우리가 설명을 해요. 벤젠고리를 이런 식으로 구조식으로. 그럼 이걸 분자 모형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모형이거든요. 얘들이 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럴 것이야 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랬듯이 물론 지금의 이 성운서를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행성이 와서 충돌하는 그런 모형으로도 진화를 시키고, 그래서 현재의 태양계 형성설은 두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기본인 거죠. 기본 이론. 별의 진화 과정과 일치하는. 이제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누구는
태양계는 이런 원리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시험에 나올 법한 건 이런 거예요. 성운들의 처음에 물질들의 구성 성분은 초신속 폭발 이후 만들어졌을 것이다. 왜? 원시 행성이 출현하는데 여기에 태양과 가까운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바깥쪽에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무거운 원소들이 멀리서 못 돌잖아요. 가까운서 돌지. 여기에 지구형에서 성분을 보니까 얘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얘들은 다 얘고요. 수소나 헬륨이고요. 이건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운의 대부분이 수소, 헬륨이었잖아. 가스들은 태양계 바깥쪽에서 돌게 되고, 그리고 태양계가 형성하고 남은 나머지, 뭐, 그게 이제 뭐, 카트벨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깥에. 그게 이제 보이죠. 몇 통가가 가서 이렇게 뭐,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확인을 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하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명왕성을 지나서 그 바깥쪽의 구름에 과학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면, 막 토성인가 거기를 지날 때, 과학자들이, 나사죠? 돌아서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는 이론을 제출을 해요. 카메라를 돌려서. 근데 그 카메라를 돌리는 그 에너지가 뭐 몇 년 거리래요. 이해가 할 수 있는. 근데도 찍은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을 거다. 이게 인정이 돼서 돌아 찍었는데 정말 요만하게 보여요. 지구가. 하얗게. 우리가 지금 목성이나 이런 거 보듯이. 거기서 보니까 우리 지구를. 근데 이거 모두도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 원시 행성과 태양계 행성까지 지금 다 됐습니다. 자, 태양과 가까운 쪽은 무엇이 있고 지구형 행성들이 형성이 되고 무거운 원소. 태양과 먼 곳에는 누가 만들어지더라? 목성형 행성. 이것이 성운설의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성운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죠? 태양의 자전방향과 공전방향이 일치한다는 게 설명이 되고요. 태양의 바깥쪽은 가스형, 안쪽은 뭐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 지각형, 그런 행성들이 형성이 된 걸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네. 자, 밑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의 성질이 있을 거예요. 지구형 행성은 기본적으로 뭐로 이뤘다? 암석, 지각입니다. 목성형 행성은 가스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가벼운 기체 덩어리로, 지구형은 무거운 원소인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성운설에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 행성들의 성질 해가지고 만약에 학교에서 설명을 한다. 그럼 뭐 밀도도 있고요. 여러분 목성형 행성들은 현재 이제 완성이 된, 안정이 된 행성들의 특징을 보면 목성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구형과 목성형은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 다 외워지거든요. 자전 속도도 얘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죠? 근데 목성형 같은 경우, 토성 같은 경우는 10시간에서 8시간이야, 하루가. 한 바퀴 도는데 그거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 4시간 자고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가자마자 점심 먹고, 먹자마자 다시 집에 와서 오자마자 자고 이래야 돼요. 너무 싫다. 너무 짧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걸 많이 헷갈려요. 밀도와 질량이. 자, 밀도는 지구형이 커요, 목성형이 커요. 당연히 지구형이 큽니다. 질량은 지구형이 커요, 목성형이 커요. 목성형. 얘가 커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뭔 차이냐면 여러분 철이 무겁냐 솜이 무겁냐? 철이요. 당연하죠. 근데 철이 우리나라만한 크기가 있어. 철덩어리가. 근데 솜이 지구만한 크기가 있어. 누가 무겁겠냐? 솜이 무거워. 이 사람들아. 우리나라가 지구에 얼마나 차지하는데. 그래. 야, 여기 탁구공만한 철덩어리가 있고 지구만한 솜덩어리가 있어. 누가 무겁겠냐? 철. 네, 죄송합니다. 질량은 솜이 더 크겠죠, 당연히.
여러분, 아, 아니,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 이해됐어요. 야, 여기에 요만한 철구슬 있어요, 매는 거. 네. 그리고 솜덩어리, 우리나라만한 솜덩어리가. 너 들으라면 누구 들을래? 저요? 철덩어리. 그렇죠. 왜? 솜이 무거울 거 아니까. 알았어요? 같은 크기라면 솜이 가볍다는 뜻이죠. 덩치가 워낙 크다니까. 너네 목성형에 보면 니네 여기 대적점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도는 거. 네. 영원히 멈춰져 있는 지구상의 폭풍 같은 거. 여기 지구 들어가. 크기가. 그 정도로 크다고 애들이. 알았니? 그러니까 질량은 훨씬 큰 거야. 얘들의 밀도는 1이 안 돼, 목성형은. 물 위에 뜬다는 얘기야, 다. 알았어? 그러니까 목성은 밀도는 작지만 그건 바깥쪽에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해. 만약에 그래프 그려주고 지구형의 특징, 목성형의 특징 뭐 이런 거 나왔다. 외워야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안쪽도 가스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목성형은 중심핵이 금속 수소예요. 수소인데 딱딱한 압력이 워낙 세니까. 자, 거기 지구의 형성 보이죠? 순서 잘 기억합시다. 자, 정리하세요. 지구의 형성은요, 어디부터 우리가 보는 거지?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원시 원반 이후에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원시 행성의 출현서 있죠? 여기부터 원시 지구는 출발합니다. 이 지구는 뭐가 많았다겠죠? 얘가 형성이 되잖아요. 태양이 딱 출발하면서 미행성체 형성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된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덩치가. 몸집이 커집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들이 충돌과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땅덩어리가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높은 온도로. 알았습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고, 그러면 지표 전체가 다 그냥 중심 핵부터 시작해서 마그마의 바다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마그마 바다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마그마 바다로 형성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직권이 형성되는 거야.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거죠.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철하고 니켈 같이 무거운 원소들이 있죠. 얘는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요. 자, 무거운 것들은. 알았어? 그럼 지표 쪽엔 좀 가벼운 뭐 규소나 산소 같은 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멘틀과 핵을 분리할 때 핵은 얘들이 주성분이에요. 철과 니켈. 근데 멘틀은요, 보통 규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감남암질 암석들이 이게 주요 성분이거든요. 멘틀은 감남암질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또 흐르잖아. 이제 충돌도 점점 덜하고 좀 안정화되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봐요. 마그마가 바다가 형성이 되고 멘틀과 핵이 분리됐을 때 이미 기권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기권은. 기체덩어리 있었단 말이야. 원시 지구 형성에도. 그러다가 핵과 멘틀이 분리된다는 건 직권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직권. 자, 기권 형성된 다음에 직권이 형성됐어요. 더 떨어지면 이제 기권에 있던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때려요. 그럼 뭐가 형성돼요? 바다. 수권이 형성됩니다. 거기 있는 게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다고 써있죠? 이거는 기온이 하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충돌이 이제 덜 일어나니까 얘들이 점점 식는 거야. 식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각이 형성이 됐고 이렇게 멘틀이 뭐 분리되고 이러면 직권이 일어나고 바다가 형성 수권이 생기고 이 이전에 기권은 있었어요. CO2가 92%고 막 이렇게 수증기도 있었고요. 기권, 직권, 수권, 그 다음에 바다에서 뭐가 형성됐을까요? 생물권이요. 알겠어요? 그 생명체의 출현이라는 거, 이건 생물권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권.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봐요. 기권이 형성된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죠? 수권, 그 다음에 수권이 생기죠? 생물권. 이렇게요. 이거를 명심하라고, 이러고. 순서대로.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미행성체, 마그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게 뭐야?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럼 철과 니켈이 핵으로 쏠리고, 가벼운 애들이 지상으로. 근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철과 니켈이 이렇게 핵으로 다 들어갔다면, 쌤, 철광석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땅덩어리에 철광석 많잖아. 네. 철광석이라는 건 철이 이런 형태로 존재 안 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적철광이에요, 적철광. 붉은색을 띠는. 이게 자철광이고, 자석에 자성을 띤. 그래서 고지구 자기장의 표분 물질인데, 얘들은 어디서 형성된 거냐? 실제로 여러분, 철이나 니켈이 막 떨어질 때, 지표에 있던 수권 있죠? 거기에 일부의 철이온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대요. 철들이 지구에 풍부했으니까. 근데 얘들이 철 이온으로 존재할 때는 녹색 정도의 색깔을 띠게 돼요. 철이온도. 근데 누가 생물권이 형성된 게 남세균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원시 바다에서 나타나는 독립형 형생물이야. 유일하게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처음에 종속 영양생물들이 나오다가 진화를 거듭해서 독립영양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산화탄소와 황을 이용해서 처음에 광합성을 하거든요. 일단 산소는 나와요. 산소가 나오는데 그 산소가 수권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 물속에 녹아있던 철이온들을 다 이런 걸 만들어서 가라앉히는 거야. 그러면 원시 바다는 정록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단 말이지. 그러다 얘들이 수십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바닷물에 있던 철이온들을 다 가라앉혀 놓고 더 이상 반응할 철이온이 없잖아? 대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물체들이 육상으로 출현하게 되고, 선태, 양치 이런 식으로 식물은, 동물은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고생되는 곤충들이 많이 살았지만,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는 이 과정하고 이 과정에 뼈만 놓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밑에 첨삭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특히 오른쪽 날개글에 원시 대기의 성분 변화 보이죠? 네. 거기에 제일 많이서 꼭대기에서 뚝 떨어진 애가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92%를 차지해요. 원래 원시 대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온실력의 수천만 배예요. 이런 형태를 갖는 애가 지금 어딘 줄 알아요? 금성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가 500도씨거든요. 엄청 높아요. CO2가 92%를 차지하니까. 그렇게 되면 중력도, 대기압도 엄청 세요. 90기압 정도 돼요. 지구가 1기압인데 가면 여러분 눌려요. 화성 가면 터지는데 거기 가면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던 이산화탄소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물에 녹은 거예요, 물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실력과가 기온이 조금만 높아도 왜 위험하다고 그러냐면, 바닷물에 있던 CO2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온실력과의 그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렇게 계산을 짰는데,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효과가 커지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수온이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떨어지잖아요. 녹아있던 CO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질소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에 일정하죠? 네. 그리고 산소는 여러분, 사실 거기, 20에서 34, 그러니까 23억, 이 정도에서 대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남세균은 한 20억 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럼 그 중간에 왜 산소 기체가 안 나왔을까요? 이 철이온들을 녹이느라고. 이것들이 철광석이 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질소 일정하죠? 수증기도 일정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증기도 일정합니다.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걔들을 물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죠? 온실효과 기체, 주범인 기체라고는 안 하잖아. 원래 있었으니까. 알겠어요? 예. 자, 그럼 뒤에 숙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어디까지 하실까요? 라고 하면, 사실 3초까지 하셔야 되네요.